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11월이라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11월은 망설이지 않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만 하다가 지금까지 미뤄두기만 했던 일들 있지 않으신가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망설임들이 있었는지, 또 그 망설임의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후회가 쌓이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올해도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1부, 2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정말 또 하나의 스페셜 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김형일 전문가님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오늘 또 2시간 동안 힘차게 달리는 우리 투자의 신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상담 신청 받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미 그 연주회 티켓을 받아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제 당첨되지 않으셨던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꼭 함께 그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마토TV 개국 20주년 음악회 쇼팽의 밤 피아노 연주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피아노 연주회입니다. 이 연주회 티켓 2장 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어제는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저희가 티켓을 드렸다면 오늘은 토마토 요걸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토마토로 삼행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채팅창에서 우리의 토비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삼행시 좀 신박한데? 라는 굉장히 내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삼행시가 있다라고 하면 두 분을 선정해서 연주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가을밤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회 추억 만드는 시간들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올림 100%님 시작하시면서 또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노자성님도 잘 오셨습니다. 초대박님 역시 출석 체크하고 있고요. 대박벌자님도 오늘 또 일찌감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과 함께 삼행시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스페셜데이 오늘장 한 줄 요약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코스피도 2300을 넘어갔고 코스닥도 드디어 700을 넘어가고 우리의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인데요. 사실 FOMC 직전인데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온다는 게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FOMC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를 함께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LG화학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이 사실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인 거를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죠.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 지금 이제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일주일 8거래일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 SDI도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다음에 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죠. 이처럼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 모멘텀, 2차 전지의 이 긍정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이제 시장을 좀 그대로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투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으로 오늘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가장 주요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0일선을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해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그러한 섹터입니다. 때문에 이 반도체가 이제 언제 살아나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역시나 체력의 근간이 되는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때문에 언제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 바닥을 짚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이제 이 차가운 겨울을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D램 가격이나 혹은 이제 뭐 낸드 가격, 이 수요 둔화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슬슬 이제 지나가면서 내년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수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하는 추세거든요. 생산량을 좀 줄이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제 감산은 없다. 그러면서 증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 이제 원래 과거 사례를 조금 돌아보게 되면 예전에도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던 시절에도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대했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업황이 다시 한번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도 바닥을 잡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이 바닥에서 이 실적 개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더불어서 반도체도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나 증시에 또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확보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이제 이 5대 금융지주에서 약 95조 원 정도의 자금을 또 투입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레고랜드발 사태가 상당히 또 크게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레고랜드발 이제 사태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이슈가 이제 정부에서 50조 원 이상의 이제 새로운 또 유동성을 위한 자금을 또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5대 금융지주에서 이제 90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시장 유동성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제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뭐 최근에 코로나 이제 이후에 부양책의 효과를 받아서 유동성이 크게 확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제 이러한 정부에서 이 자금을 지원하는, 그리고 5대 금융주주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이제 자금 지원책에 의해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도 섹터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체력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뭐 FOMC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FOMC가 이제 내일 밤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예상되는 바로는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역시나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겠죠. 기존의 이제 긴축 속도를 과연 강하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완화되게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긴축을 강하게 진행을 한다. 여태까지 이 강경론이 어느 정도 대세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입장 변화 없이 강경론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은 추가적인 환호를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은 분명하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저는 오늘 장세를 봤을 때 대형주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대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이렇게 이 수급이 받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FOMC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FOMC 결과를 이제 뚜껑을 까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이 FOMC 이후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또 진행을 할지 아니면 살짝 또 보수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진행을 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당장에 이제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FOMC를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내일 FOMC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그 이후의 시장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 연말 증시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앞으로 대응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포트도 다시 한번 좀 잘 예쁘게 정리해 나가면서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계속해서 화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 많습니다. 모비딩님 잘 오셨어요. 아, 삼행시 너무 어렵네요 해주셨는데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센스와 또 재치 있는 우리 토마토 삼행시 기다리고 있겠고요. 작은 소나무님도 잘 오셨어요. 김정희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코넬리아님께서는 최고의 수익률 김형일 전문가님 이러면서 또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상향님과 남향님 또 수공백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삼행시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행시 내용이 조금 마음이 아픈데 화이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금요일 밤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는 쇼팽의 밤 피아노 연주회 토마토TV 개국 20주년 연주회 티켓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마토로 삼행시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연주회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올림 100%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효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6,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향후 어떻게 잘 올라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효성중공업 오늘 59,600원에 거래 마쳤어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그래도 잘 유지해 가면서 6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수익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 업황에 상당히 또 우려감이 심한 이제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원가 압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동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효성중공업은 이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이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거의 이제 도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건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잘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번 실적 시즌은 조금 더 특별할 수가 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태 다른 시장보다도 상당히 큰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우려감이 되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시선이 좀 많이 쏠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슬슬 수익 순환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어제부터 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강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의 이제 이 윗꼬리를 그린 구간을 보게 되면 한 62,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61선 부딪히면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매물의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이 살짝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6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 주요 매물 구간이 62,500원까지도 돌파를 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 매물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때문에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62,500원 근처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62,500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약 6만 원 후반대에서 7만 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 극대화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5만 원 초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일정들이 많이 이제 또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뭐 FOMC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간 선거도 있고 뭐 CPI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11월 달에 사실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비했을 때 이번 달은 저는 굉장히 이 수익 순환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챙겨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수익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제와 오늘까지 반응이 나왔지만 이제 효성중공업이 사실상 가장 또 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건 또 수소 쪽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수소 쪽은 그렇게 크게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이 내일 결과가 나오고 나서 FOMC 결과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오른 종목들은 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내일의 흐름을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서 만약에 62,5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6만 원 후반대까지는 수익권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56,000원 이탈 시에는 바로 또 빠르게 이 5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약 58,0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58,000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확정 지어주시는 그런 이제 순환을 좀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제 내일 흐름을 보면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지 62,500원 매물대를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익 순환 관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지 그 흐름이 중요한 효성중공업일 것 같고요. 뚫어주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58,000원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한다라는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수 문의
매수문의도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 올려주시고 점검 받으신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거든요. 지금 내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 보내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다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투자의 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로도 저희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찾아오신 수공백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TLB 매수 문의드립니다. 라는 글 올려주셨네요. DDR5에 필요한 PCB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 어떨지 전망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TLB 어떨까요? 네,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DDR5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올해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죠. 때문에 이 DDR5 관련된 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이 얼어붙으면서 지금 현재 TLB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으면서 D램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 DDR5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TLB 같은 경우에는 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에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죠. 다만 이제 이 DDR5로 계속적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올해 이제 PC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서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TLB는 분명하게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TLB는 분명하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메리트 분명하게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바닥론이 이제서야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좀 속뜻을 풀이해보면 이제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뿐이지 아직까지 상승 동력은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뭐 겨울은 지나갔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증설을 이제 그치지 않고 있으니까 내년에 수요가 회복되면은 삼성전자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영업이익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닝 쇼크가 나 있는 상태고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이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겨울은 거의 다 지나갔는데 겨울 지났다고 추위가 끝나지 않잖아요. 꽃샘 추위도 있고 이제 뭐 바로 또 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새싹을 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새싹이 난 다음에 꽃을 피우는 그런 구간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기간을 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씨를 뿌려놓는 그런 이제 기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이 TLB 쪽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종목 이제 반도체와 함께 가장 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소재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나 뭐 LG 엔솔 등등 배터리 셀 3사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순환이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에 접근하기보다는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주도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 선택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는 구간에 접근을 해도 분명히 늦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TLB가 저는 항상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TLB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봤을 때 일전에 이제 굉장히 좀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미 이제 떨어질 대로는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바닥에 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출현을 합니다. 큰 거래량이 출현을 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앞선 매물을 소화해 준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을 갖게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는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큰 성장 동력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AI, 로봇 등등해서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또 수급을 회복할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죠. 다만 그러한 이제 구간을 기다리기 어느 정도 구간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이제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는 강세 섹터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TLB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관심으로 지켜보다가 이제 좀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주목을 해주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쪽에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TLB 같은 성장성이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또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한 그 정도 구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 그 정도가 왔을 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LB, DDR5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TLB를 매수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적당한 때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말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시청자분의 계좌를 좀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과 또 삼행시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짧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SM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못 팔았거든요. 아이고야. 그래 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네네. 이게 내려가는 추세인가 가지고 있어도 될란지 알겠습니다. 그래 뭐 네이버라도 던져야 되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네, 7만 원인 매수가 6만 7천 원. 67,000원. 비중은 네.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은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익의 기회를 놓친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그 기회 잡을 수 있을지 SM의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엔터사들의 실적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방탄소년단 우려감이 있는 하이브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SM, JYP, 그 다음에 YG 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엔터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사실 이제 수익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잡으면 사실 쉽게 수익을 주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잡으면은 굉장히 이제 수익 보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오다가 매물 구간에 이제 부딪히면서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이 굉장히 이제 두터운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 보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뭐 SM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게 되면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제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엔터 3사 중에서는 JYP가 가장 큰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3사는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흐름보다는 역시나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흐름을 조금 보자라고 한다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음반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하반기에 이제 뭐 NCT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이돌 그룹들의 이 신규 앨범들이 이제 발매가 되면서 분명하게 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엔터 3사, 엔터주들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좀 바닥에서 잡은 다음에 이 매물대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빠르게 또 수익 순환을 보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수익을 이제 수익권에 있었을 때 정리를 하지 못한 게 이제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이 박스권으로 거의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65,000원 구간부터 75,000원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엔터주들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65,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SM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 일단 65,000원 지지라인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65,000원 정도의 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구간을 이탈 시에는 6만 원 정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은 65,000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를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종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당장에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만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오기에는,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SM은 큰 수익보다는 일단은 약수익을 노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확인되는 매물대가 어디냐면 7만 원대예요. 7만 원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7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7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꾸려 나가느냐. 65,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최소한 비중 축소라도 진행을 해주셔야 향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정리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65,0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시도를 하겠죠. 실적에 힘입어서. 그러면 이 7만 원 구간에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갈려질 겁니다. 7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7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7만 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6만 원 중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만 원 정도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엔터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좀 더 갖고 가느냐 아니면 약수익권에서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재매수를 노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이처럼 이제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종목들은 저는 이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차익 실현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매매가 가능하니까, 일단 S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이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반등을 잘 해주는지 주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반등가는 7만 원 잡고요.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 혹은 이제 수익 실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65,000원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SM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계속 열려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투자의 신 1부에서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TV 개국 20주년 음악회 쇼팽의 밤 초대장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2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티켓 보내드릴 건데 토마토로 삼행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토마토로 센스 있고 또 감동이 담긴 여러 가지 삼행시를 남겨주시면 우리 토비가 2분을 추첨해서 1부 방송 끝날 때 저희가 당첨자 발표할 거거든요. 이제 시간 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에 이 가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회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삼행시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서당계 1년차님 살짝 오늘 늦게 오신 거 제가 지각하신 거 체크를 했는데 또 굉장히
아부가 섞인 듯한 삼행시를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아부 아니고 진심 맞는 거죠.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정희님의 삼행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초대박님께서도 지금 방금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토비가 계속해서 심사 아닌 심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민재님, 달달하다님, 아싸님과 개수나무님도 모두 환영하고요. 콩코미님이 계시네요. 닉네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꿈꽃도 귀신꿈꽃도님 지금 오셨습니까? 늦게 오셨으니까 토마토로 아주 멋진 삼행시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홍일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오르비텍 살펴봅니다. 7,411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30%네요. 내일 반등하면 비중 축소를 해야 할까요? 조금 더 버티면 본정가라도 오긴 올까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종목 오늘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가장 이제 특징주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원전주라고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좋은 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마 쪽에서는 역시나 네옴시티 쪽이 가장 좋았다라고 한다면 약간 의외였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원전 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조금 이 투자자들의 속을 썩였던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는 했지만 네. 태조 이방원에 속하기에는 이제 사실 저는 만족스러운 수익을 많이 줬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줬다 뺏는 느낌. 줬다 뺏기도 했고 이제 수익을 많이 줬다라기보다는 줄 그냥 듯 말 듯 하고 그 투자들 때렸죠 그냥. 예, 맞아요. 많이 이제 혼나신 분들이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실이 좀 많이 큰 구간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원전 쪽에선 항상 이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한신기계,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항상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빠질 때 같이 빠져요. 그런데 오늘의 흐름은 살짝 예외적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맞아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예, 시총 10조에 육박하는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다. 굉장히 조금 이제 의외였었는데 오늘 이제 20% 넘는 이러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이제 크구나라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좋은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은 수급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한전산업 요 세 종목 정도는 굉장히 수급이 좋았어요. 좀 밀어주는 수급이 좀 파악이 됐거든요.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뭐 G2파워, 그 다음에 한신기계, 그 다음에 뭐 오르비텍 말씀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일진파워, 뭐 보성파워텍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은 오르는 듯 하다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다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가장 좋은 상승을 보였던 게 이제 G2파워였는데 G2파워는 오늘 상승분 그대로 다 뱉어내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완전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선별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떨어지는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원전 관련된 이슈로 보여주긴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 수급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다만 이제 지금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땡겨서 보면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 심리는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이제 완전히 윗꼬리를 그리면서 바닥을 확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5,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이제 이 21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또 여태까지 좀 깨진 적이 없었던 바닥 구간이에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 심리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고
뭐 지금 현재 가장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보게 되면은 매물대에 부딪혀 있기는 해요.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되기는 했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시장에서 몇 번 더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원전주들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태까지 이제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았었던 이 중소형 원전주들이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종목이 그나마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바닥을 좀 잡아줬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 오르비텍은 이 정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한 6,000원 근처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탄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 정리보다는 추가 매수 쪽에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보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좀 물량을 터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물량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거래량 보면서 물량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오는 구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힌트는 나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오르기 전에 힌트는 다 이제 나오니까 이러한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좀 출현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해서 6,000원 단가 정도에 이제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손실만에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르비텍은 지금 뭐 포기할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원전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때문에 정리보다는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해서 수급이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때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이 상세한 대응 구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 준비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르비텍 6,000원 반등까지 일단 기다려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준비를 해가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저희 삼행시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삼행시뿐만 아니라 종목도 올려주셔야 합니다. 저희 오늘 2부까지 2시간 동안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로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도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고 이 답답한 시장들 좀 뚫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오르비텍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이제 형일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이 선별적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종목 선택을 좀 잘 했는지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들 필요할 것 같고요. 채팅창 보니까 지금 전문가님의 슈팅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내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인지 갈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건산업 7,770원의 비중 10% 담았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앞으로 움직임이 어떨지 그중에서도 이건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건산업이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였다라고는 저는 처음 듣는 이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당장 이제 뭐 떠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좀 유신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뭐 유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도하의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만약에 이제 오늘 이건산업이 아니라 유신을 보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금 아쉬움.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네옴시티는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를 좀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네옴시티 총 사업 규모가 약 한 50조, 60조 정도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기대감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테마 관련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대장주 혹은 이제 최소한 한 2등주라도 좀 건드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주라고 하기에도 2등주라고 하기에도 3등주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장주는 유신 혹은 이제 한미글로벌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2등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산업은 사실 이제 그러한 흐름에 이제 크게 조금 동참을 하지 못하는, 오늘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만큼 이제 큰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이 없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움직임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건산업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관련된 이슈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유신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윗꼬리를 그리면서 끝났는데, 시간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상한가를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수급을 봤을 때 또 밀어 올리는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죠.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지금 저가 대비 거의 한미글로벌은 10,000원에서 45,000원까지 나왔으니까 450%. 다음에 뭐 유신 같은 경우에는 20,000원에서 60,000원, 거의 한 30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때문에 이제 거의 누구나가 다 수익 중인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음 종목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모가 이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종목이 출현할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건산업이 나중에 그렇게 어느 정도 흐름을 탈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을 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뭐 미리 좀 접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이제 뭐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러한 이슈를 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제 완전한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이 있기는 했어요. 최근에 좀 큰 상승이 있기는 했고, 아직까지 이 수급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폭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약 7,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그러면 이 종목은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약수익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제 워낙에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보게 되면은 워낙에 이 윗꼬리를 또 자주 그리는 종목이에요. 윗꼬리를 자주 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정리하기 힘든 그러한 구간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어서, 이건산업 같은 아직까지 좀 네옴시티 관련된 뭐 이슈를 많이 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딩 하기 어려운 종목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은 다음 저항 구간이 확인되는 한 7,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약수익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수급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산업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셨다면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렸고요. 가격적인 대응 전략에서는 7,000원 후반에서 매도하는 전략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우리 1부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부까지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종목도 계속 올려주세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2시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김형일 전문가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오렌지님께서도 2시간 동안 혼자 김형일 전문가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하셨고, 남양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서 보이시던데 집에 가자마자 실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뭐 제가 운동을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방송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송용 네. 그녁이구나. 그럼요. 네, 방송하려고 체력 쌓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근손실 팍팍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 응원해 주시고 더 이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종목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고 저희가 1부를 마쳐야 되겠죠. 토마토 TV
토마토TV 개국 20주년 연주회 쇼팽의 밤 티켓 가져가실 두 분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토마토로 삼행시를 지어주신 두 분 중에서 우리 토비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골랐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당첨자 분부터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죠? 바로 바로 김커츠님 축하드립니다. 자, 김커츠님이 올려주신 요 삼행시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띄우도록 할게요. 네. 토비 형, 지금 제 계좌가 마이너스네요. 토마토TV 보고 복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 모두 화이팅! 이라는 화이팅! 네. 굉장히 좋은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한 분 더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당첨자도 역시나 바로 수공백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오늘 띄울까요? 수공백님의 닉네임 삼행시.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럴까요? 자, 네. 토요일 마다 맨날 일을 해야 돼서 토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맨날 일해야 돼서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런 삼행시를 남겨주셨는데, 자,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즐길 수 있는 피아노 연주회 티켓 전해드렸으니까 금요일에 힐링하시고 토요일까지 한번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두 분께서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닉네임과 또 전화번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티켓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추억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